자, 오늘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픽업 트럭 2대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콜로라도와 쌍용 렉선 스포츠 칸이죠. 달리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조용한데요? 엄청 달라요. 파이프 빵 달고 끝! 그냥 딱 견인고리 박아놓고 끝! 승용차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화려하죠. 밥 먹을 때도 이걸 시기하면 그게 밥 먹을 때 정성과 함께. 곱창 진짜 많이 들어요. 맛있겠다. 형 곱창 맛있습니까? 잠깐만, 이불 닦고. 오늘은 뭐 할 거예요? 밥 먹을 때 말 시키지 마.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 우연히 여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즉석에서 섭외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. 저 렉선 스포츠 하시는 거 저기 써있지? 계속 보고 계시려면은 저기 비교 시승 한번 조사해볼까? 렉선 스포츠 칸은 이름이 너무 기니까 오늘 시승 내내 그냥 칸으로만 부르기로 할게요. 먼저 콜로라도를 소개해드리자면, 콜로라도는 트림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익스트림과 익스트림 사륜구동, 그리고 익스트림 X, 이렇게 총 3가지 트림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최상위 트림인 익스트림 X로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저 뒤에 적재함에 보시면 검정색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스포츠바까지 달려있는 모델이거든요. 내비게이션 패키지, 트레일러 패키지, 이 두 옵션까지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최종 차값은 지금 4,483만 원이에요. 이 칸은 크게 5링크 서스펜션과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 2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, 얘는 5링크 모델입니다. 이 5링크 모델은 트림이 총 2가지입니다.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가 있어요. 노블레스 모델이고요. 여기에다가 차주분께서 옵션을 되게 많이 넣으셨는데, 어라운드 뷰 90만 원, 내비게이션 60만 원, 사륜구동 시스템 180만 원, 차동 기어 잠금 장치죠. 요게 30만 원이고요. 플로팅 무드 스피커 38만 원. 뭐 이런저런 사소한 옵션들 몇 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, 이걸 다 더하면 차값이 지금 3,950만 원에 달합니다. 자, 그러면 얼굴을 먼저 비교해봅시다. 콜로라도의 헤드램프는요, 헤드램프입니다. 마린못. 앞을 밝혀주는 용도 말고는 딱히 광원도 헤드램프고요. 요즘 그 흔하다는 LED 주간주행 등조차도 없습니다.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. 칸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훨씬 더 화려하죠. 여기 LED 주간주행 등 들어가고 헤드램프 광원도 HID로 들어갔습니다. 아무리 최상위 트림으로 가더라도 그냥 할로겐이에요. 근데 얘는 최상위 트림인 경우에는 이 HID 광원이 바뀝니다. 안개등도 얘는 LED인 반면에 콜로라도의 안개등은 그냥 전구입니다. 이 두 모델 모두 크롬의 쓰임새가 상당히 많아요. 이런 픽업 트럭이라면 뭔가 덩치도 그렇고 자신의 뭐 파워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크롬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, 쌍용차에서 칸을 출시할 때 이 세로로 떨어지는 크롬 바 있잖아요. 요걸 무려 파르테논 신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. 여기 가운데 견인고리가 있어요. 견인고리도 미국차답게 요거를 뭔가 감추거나 그런 의도가 없어요. 그냥 딱 견인고리 빵 박아놓고 끝! 칸의 경우에는 이 견인고리를 어디 갔나요? 아, 이거 이렇게 승용차처럼 플라스틱 뚜껑으로 가려놓고 이걸 뗀 다음에 별도의 견인고리를 돌려서 끼워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. 콜로라도 대비 승용차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. 에어댐이 달려있죠. 에어댐 접근각이라고 하죠. 이렇게 오프로드를 갈 때 그 어프로치 앵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접근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뗄 법합니다만 주로 온로드를 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 공기의 양을 줄여서 빨리빨리 지나가게끔 하기 위해 이런 게 달려있죠. 아주 투박하게 달았죠. 그냥 플라스틱 딱 달아놓고 끝! 근데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쬐끄만 플라스틱 도가리를 숨겨놓은 걸 보면 아까 헤드램프부터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게 다 느껴지죠. 곳곳에서. 여기 렉스턴은 여기 카본 무늬도 있어가지고 뭔가 여기저기 있다는 느낌이 나요. 이쁘게 보이기 위한 신경이 많이 보여요. 네, 여기는 그냥 한눈에 봐도 생 플라스틱이거든. 옆에서는 가장 먼저 휠이 눈에 띄네요. 휠이 엄청 달라요. 얘는 지금 17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. 반면에 칸은 무려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오버스러운 느낌은 안 들거든요. 꾸밈새가 상당해요. 이렇게 크롬으로 도금을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스퍼터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죠. 타이어도 지금 온로드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타이어를 끼워놨는데, 콜로라도는 휠도 지금 17인치 밖에 없어요. 어떤 트림을 선택하셔도 전부 17인치 휠이고요. 타이어도 지금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, 얘는 좀 더 오프로드를 달리기 적합한 패턴이 들어가 있죠. 또 다른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휠하우스의 크기, 그러니까 바퀴와 차체 사이의 거리도 콜로라도 쪽이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. 요걸 요대로 띄어서 한쪽으로 옮겨가 보면 얘는 안 들어가죠. 콜로라도가 훨씬 더 터프하고요. 오프로드 지향적인 반면에 칸은 도시적이고 조금 더 차분한 인상, 세련된 인상,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
지금 얘는 옵션으로 팬더 플레어라고 이렇게 검정색 몰딩이 쭉 들어가 있죠. 얘 가격은 29만 원이고요. 반면에 콜로라도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 저게 없어도 이 차체 면처리 자체가 훨씬 더 바깥으로 빵빵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게 없어도 훨씬 더 근육질 느낌? 이런 게 살아있죠. 뒷바퀴 부분의 팬더 볼륨을 좀 보세요. 얘는 아까 사이드 플레어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의 볼륨감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저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태생적으로 철판을 이만큼이나 휘어서 볼륨을 살렸습니다. 사이드 미러도 지금 얘는 크롬으로 크게 빵 덮어놓긴 했습니다만 그 외의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. 얘는 손으로 접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정식으로 시판되는 차는 이게 전동으로 접히게끔 하나 시키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칸의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LED 방향 지시등도 박혀 있고요. 또 선택 사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구현하기 위한 렌즈도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훨씬 더 첨단 느낌이 많이 나죠. 당연히 전동으로 접히기도 하고요. 콜로라도를 보시면 사이드 스텝 필요해? 차가 너무 높아? 그러면 스파이프 빵 달고 끝! 카이네의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뭔가 금속처럼 도색도 하고 발판 플라스틱도 덧대고 되게 날렵하게 만들었잖아요. 이거 옵션 아니죠? 네, 달려나와요. 콜로라도는 없죠. 원래부터 픽업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느껴지듯 이렇게 둥글려 놨어요. 이 칸은 SUV를 가지고 나중에서 픽업으로 개조한 흔적이 나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혹시라도 이런데 자칫 긁혀서 다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날카롭다는 점. 콜로라도는 그런 게 없죠. 그냥 반듯하게 무늬예요. 이 칸은 안쪽이 그냥 플라스틱입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데 끼어있던 자갈이 딱 튀면 딱 하고 이런 소리가 실내를 많이 유입이 되겠죠. 차체 보호하는데도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. 콜로라도는 앞바퀴는 물론이고요. 뒷바퀴까지도 되게 두꺼운 부직포 두께가 상당해요. 이렇게 만져보시면 꼼꼼하게 부직포로 휠하우스를 전부 다 감싸놨어요. 배기구가 콜로라도는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. 이게 원래 우리나라 법규상에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FTA의 개정을 통해서 브랜드당 국내 판매량이 5만 대 이하일 경우에는 미국에서 팔리는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배기 파이프가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리어 램프, 얘는 지금 방향지시등이 따로 있는 반면에 콜로라도는 방향지시등이 없어요. 이 미등이 그냥 깜빡거리면서 방향을 알려주거든요. 요것도 이 옆으로 빠져나오는 배기구처럼 FTA 개정 덕분에 미국에서 그대로 가져오게 된 결과물입니다. 요게 코너 스텝이에요. 그래서 적재함에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밟고 그냥 간편하게 꺼낼 수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이거를 꺼내려면 어떻게 꺼내야 되나? 왜 이렇게 점프해서 꺼내야 되나?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그 요소 탱크예요. 저기다 요소수를 넣으시면 질소 산화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. 반면에 얘는 가솔린 엔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요소 탱크가 필요 없어요. 그 자리에 대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. 트레일러를 끌기 위한 준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. 트레일러랑 연결하기 위한 포트들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미국식 트레일러를 연결하셨을 때 브레이크 개인값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운전석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트레일러를 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차예요. 칸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죠. 그냥 민자 범퍼예요. 대신 이 칸도 트레일러 옵션이 있긴 있거든요. 그 옵션을 넣으실 경우에는 이 견인고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볼 마운트 있거든요. 그게 장착이 되어져서 나옵니다. 콜로라도 쪽이 트레일러를 끄시기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픽업 트럭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. 꽃이 다시 할게요. 이거 살릴까요? 자, 보시는 것처럼 쿵 떨어지지 않아요. 부드럽게 내려오죠. 그리고 닫으실 때도 얘의 실제 무게보다 훨씬 힘을 덜 들여서 편하게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. 칸은 이걸 열잖아요? 놓으면 아이고 쿵 떨어져요. 여기에서도 픽업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위험하기도 하고요. 불편합니다. 닫을 때도 콜로라도 대비 칸이 훨씬 더 힘을 많이 줘서 무겁게 닫으셔야만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픽업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적재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 콜로라도와 렉스턴 스포츠 칸 양쪽에 중간에 딱 서 있는데요. 콜로라도 쪽이 더 높아요. 3.5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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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
이 바퀴 휠하우스를 보시더라도 콜로라도 쪽이 훨씬 더 엉덩이를 많이 들고 서 있었거든요. 적재함 높이에서도 느껴지네요. 짐을 싣기에는 얘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오프로드를 달리실 때는 얘가 더 유리하겠죠. 지금 얘는 리프 스프링, 얘는 5링크잖아요. 그래서 얘는 푹신푹신하거든요. 느낌이 바로 전해집니다. 그리고 얘는 좀 짱짱해요. 이 서스펜션 구조에서 오는 느낌이 전해지네요. 짱짱 말랑말랑. 먼저 콜로라도의 적재함을 한번 살펴보면 적재함에다 뭔가 무거운 물건을 실을 때 많이 손상되거든요. 그걸 막기 위한 요 베드라이너, 요게 지금 스프레이온 베드라이너라고 이 검정색 플라스틱을 별도로 씌운 게 아니고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린 겁니다. 그러면 그 스프레이가 점점 굳으면서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지게 이 적재함을 덮는 거거든요. 이거 아마 차를 파실 때까지 요게 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마감도 보시면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어디 하나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데가 없고 다 일매지고 두께도 일정하죠. 아주 잘 만들었어요. 고정하기 위한 고리도 있고요. 적재함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플라스틱 마감재를 더 씌워놨거든요. 이런 것도 물건을 부르실 때 뭔가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기대 놓으면 차체 손상을 막을 수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상당히 꼼꼼한 마무리라고 볼 수 있죠. 이 적재함을 비춰주는 조명, 2열 승차 공간과 적재함 사이에 있는 이 유리문, 이런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. 칸의 적재함을 살펴볼게요. 차주분께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많이 다셨어요. 바닥에도 스텐으로 이렇게 보호대를 까셨죠. 사이드에도 물건을 적재할 때 로프로 짐을 고정시키기 위한 고리들도 장착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커버도 있죠. 이런 거 이거 당기면 되나요? 이런 커버들까지 이런저런 장치들을 많이 장착하셨어요. 옆면이 방금 콜로라도는 스프레이온 방식으로 상당히 단단한 재질이 덮여져 있었잖아요. 근데 얘는 이렇게 두드려 보면 안쪽이 좀 비어있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리고요. 이렇게 쳐봐도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 않아요. 단단하고 무겁고 날카로운 물건을 세게 내려놓으면 금방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. 지금 얘보다는 콜로라도 쪽이 훨씬 더 단단해 보입니다. 얘는 이렇게 움직이게끔 달려있는 고리가 바닥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. 12V 파워 아울렛도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이 파워 아울렛이 정말 꼼꼼하게 마감을 해놨어요. 고무로 뚜껑을 덮고요.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커버가 하나 더 있는 구조죠. 콜로라도에는 있었지만 얘는 없는 장비도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적재함 조명이 없죠. 쌍용 측에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레스터는 조명을 여기다 달면 너무 비싸니까 요런데 안쪽에 숨겨서 달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요. 칸은 그냥 민자 유리죠. 실내 공간과 통할 수 있는 유리문이 전혀 없습니다. 이번에는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. 줄자 주시죠. 141, 150, 54. 자, 이번엔 칸이에요. 칸. 와, 훨씬 넓어. 160, 161, 57, 7. 이 두 모델의 적재함을 쭉 줄자로 재보니까요, 확실히 이 칸 쪽이 가로, 세로, 높이 모든 치수에서 몇 cm씩 더 깁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용량을 비교해 보더라도요, 얘가 지금 1170L고요 얘는 1261L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부피도 그렇고 치수로 재봐도 그렇고 이 칸 쪽이 콜로라도보다 조금 더 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. 확실히 얘는 디젤이고 콜로라도는 가솔린이 내 계획이랑 조금 차지가 되겠는데요. 한 등급, 두 등급까지도 차이가 날 정도로 2열 공간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